네.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백신을 맞는 약간 마스크가 자꾸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내 표정을 솔직히 서비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억지로 웃어야 되는데 뭐 백화점을 가도 미용실을 가도 어디를 가도 이 마스크 하나로 그냥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저분들은 코로나가 끝난다면 마스크를 벗을까? 뭐 이런 고민도 들면서 이게 예전에 일본 갔었을 때 일본 분들이 막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내는 이상했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 일상이 된 듯 싶었는데 우리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좀 끝나더라도 마스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쨌든 미래학에서 이제 미래학적으로 최 소장님과 이제 같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생겨야 일단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요. 집단 면역이라는 건 60% 이상 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감 수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정도 돌아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림셈으로 생각했을 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후년 정도 가야 뭐 아니죠. 내년 정도 가야 되는 거죠. 내년 정도 가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월에서 4월부터 시작하니까 겨울 정도 되면 면역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접종하고 12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효과가 없고 겨울 뭐 우리 11월까지 계속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 봄 정도 되면 아마 그게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봄 이후에는 이제 마스크 쓴 사람 안 쓴 사람이 이제 있겠고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은 뭐 굳이 쓰고 다닐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미난 현상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저는 돈의 시나리오 얘기하기 전에 독서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가장 처음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전문가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고 투자자는 통찰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다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투자를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큰 틀을 배워라. 경제의 흐름을 생각하고 뭐 미중 간의 갈등 뭐 이런 걸 다 배우고 다 먼저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가서 뻗어요. 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파악해? 경제 흐름을. 경제학자도 아닌데. 그렇죠. 투자자는 그 중에 통찰을 얻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있는 그런 거예요. 음식값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돼지 파동이 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돼지 대신에 생선을 먹겠죠. 당연한 흐름 아니겠어요? 왜 닭 사료 기업이 뜨고 그 다음에 뭐 닭을 하는 업종들이 뜨겠어요. 구제역이 나면. 통찰이죠, 통찰. 그 다음엔 사람들이 그거는 구제역인데 닭 안 먹으면 그래도 단백질은 흡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계란값이 뛴다. 농업이 전부 뜬다. 그러면 뭐예요?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힘, 통찰. 그것에 씨앗을 주는 기업이 괜찮겠구나. 그런 통찰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처럼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게 저렇게 하고 큰 틀에서는 이러니까 그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걸로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만을 한다면 지수 투자만 해야죠. 지수 투자만. 방법을. 지수는 뭐 큰 흐름에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뻗어요. 그리고 ETF 투자가 장단점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박스권에 있을 때는 ETF 투자를 하게 되면 계좌가 녹아요. 그거는 이제 통찰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독서는 뭐냐면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관점과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독서란 뭐냐면 제가 정의하는 거는 관점과 개념과 철학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이해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해에 따라서 그거를 숫자로 변환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독서 자체가 투자인 거죠. 저한테는 항상 시간이. 그래서 독서의 부분을 어떻게 하든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전업 투자자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제가 당신은 뭐 투자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잡이 있어요. 미래학을 하고 인공지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 제1주업. 그게 앞으로 수익을 많이 갖다 줄 거니까 제1주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비중이 적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건 독서예요. 그래서 그 독서가 숫자로 바꿨을 때 그것을 변화를 숫자로 바꿨을 때 투자의 통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 당신은 뭐 맨날 책만 읽고 저한테 그랬던 사람이 요즘에 저한테 좀 다시 보잖아요. 맨날 책만 보고 뭐 돈도 못 벌고 그러다. 요즘은 제일 다시 많이 보거든요. 예. 투자 그룹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위상과 틀리죠. 독서를 가르쳤던 거랑. 제 지인들이 요새, 다 틀려요. 위상이. 그래서 공부를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수익을 낳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공부를 위해 전문가를 되려면 그냥 공부를 계속해야 돼. 그 한 분야에. 그럼 그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에는 수익이 다를 수 있죠. 경제 전문가가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다. 제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진짜 투자자는 이분도 얘기하지만 돈의 시나리오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이건 다양하게라는 뜻이에요.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큰 틀에 배우고 그렇지 않아요. 투자의 아이디어와 통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관찰. 그게 중요한 수익을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독서와 투자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이 그럼 지난 시간에 글쓰기를 얘기하더니 이번 시간에 뭐 툭툭툭 생생통맞게 투자하냐? 다르지 않느냐? 안 달라요. 글을 쓰는 게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 이거 글 아닙니까? 머리에다가 이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요? 글로 남겨야죠. 내가 목표 수익률 올해 얼마? 그럼 거꾸로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얼마까지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한다. 다음 학기 강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역추적해서 내가 얼마 끊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이 시나리오, 글. 이제 후기 쓰시는 분들도 이제 좀 지치셨는지 많이 쓰셨던 분들은 이제 안 올려요. 뭐 힘든 상황이 있죠.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네, 맞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모임 때 말씀드렸고, 그것이 돈의 시나리오에 이루어지는 글이라면 수익으로 연결되겠죠. 제가 좀 앞에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거를 글을 남기고 그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여전히 수익은 괜찮을 겁니다. 자, 근데 숲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의 관점을 가지면 거기에 꽂혀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것만 몰두하길 원해요. 뇌 자체의 뇌과학이 거기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뇌는 효율을 극대화시키길 원해요. 왜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그곳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 역할을 나눠서 다 추적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에게도 도움되고 같은 방에서도 혼자 하면 그거를 다 어려우니까 저는 다 혼자 했어요. 왜? 전업을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전업하지 않아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럼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압축시켜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추가할 것만 추가하고 나머지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숲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국장에 대한 지수를 추적하고 원자재에 대한 것을 추적하고 환율에 대해서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는 이유죠. 결국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 시간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삶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사실은. 시간의 측면에 보면.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돈이 많은데도 그거를 더 벌기 위해서 그냥 자기 시간이 없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돈의 주인이 아닌 거죠. 돈의 노예인 거죠. 내가 원치 않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 시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나머지 시간을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삶의 주인은 시간인 건데 그러면 내가 일도 하면서 투자 공부 벅차다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향후 50년, 10년, 20년, 30년이 갈수록 내 노동 수익은 줄어든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은퇴 나이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동 수익이 제가 그랬잖아요. 현격하게 준다니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뒤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자영업을 해서 사장님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한 금융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이 없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담보 잡아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보통은 뭐냐면 선진국은 그 부동산의 비중이 40% 정도래요. 자산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금융소득으로 돌리는 거죠. 채권이나 부동산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연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돌려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공부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막 무지하게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수익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이 욕망과 공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 방에 제 투자 방식을 보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할 때 사거든요. 공포에 떨 때 사고요. 이게 원리고 원칙이에요. 공포에 사고 뭐예요? 다 휘날려 날릴 때 팔고. 그쵸? 이게 원리인데 다 못해요. 왜? 자기도 공포를 느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투자 시나리오. 단순히 시나리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야 기계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매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거 오면 해요. 손실이 날 때도 있죠.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확률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60%가 넘어가면 수익이 전환된단 말이에요. 손실 1대1 비중, 수익 비중을, 손익비를 1대1로 잡는다면, 수익과 손실을 1대1로 잡는다면 6대4이기 때문에 항상 2가 남게 되죠.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저는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1일 단타도 제가 하지만 단타는 그거를 줄여놓은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먹을 구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그런 것이에요. 그냥 좋고 확률적인 자리에서 모아간다. 분할로. 그뿐인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공부하시고 독서하시고 투자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방향만 잘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성향이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 그래야 시나리오가 공격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좀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고 자기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수익이 적으면 조금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해 가야 되는 거죠. 자신을 모르면 자기 시나리오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매매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것도. 왜? 제가 알아요. 제가 공격적이니까. 그런데 장이 좋을 때는 공격적인 게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거 판단하지 못하면서 제가 너무 공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장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장이 나쁘면 안 해요. 저는 단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시죠? 보셨죠? 장이 나쁜데 왜 장 단타를 하고 있어요? 손실 나려고. 바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투자를 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에게 뭐 어떤 거 조금 관심 가져보시라. 한 줄에도 사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수익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올라갔던 걸 얘기하면서 좀 수익이 나셨냐 물었는데 뭐냐면 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다. 자기 시드머니 없다. 돈 어디에 다 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없었다. 뭘 하느냐고 시간이 없었다. 아주 동일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답이 두 가지가 나오는지 아주 놀라워요. 저는 저기야. 투자는 이게 아니에요. 돈의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걸 습관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생각보다 수익을 만들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물론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수천 번의 붓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피드백을 자기가 얻어야죠. 나 이럴 땐 손실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손실이 내 확률 가운데 내 시나리오가 틀려서 나는 건지 아니면 내 시나리오의 확률이 70% 80%인데 20%의 확률로 손실이 나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좀 잘 되는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바꿔가면서 해야죠.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학습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학원을 가요? 제가 요새 인공지능 배우는데요. 저도 다 끊어놓고 해요. 온라인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돈을 주고. 왜 그랬어요?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다 찾아서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리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걸 뭐예요? 대신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는 거죠. 제가 빠른 시간을.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이 전부라고 그랬어요. 종목이. 그 한 종목을 뽑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종목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냥 어서 주워서 들었다가 이거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해갖고 손실날 확률이 크면 제가 나중에 욕먹을 건데 그걸 왜 하겠어요 제가. 기왕이면 수익도 나시고 관찰해 보셔서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학습해 보십시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쉽게 던지고 시간 없어 못했어요. 돈이 없어 못해요. 그런 분에겐 다시는 안 주죠. 제가. 저는 지식 노동자라고 그랬잖아요. 지식 노동자이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제공하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거고 어떤 분은 선물로 주시고 어떤 분은 뭐 다른 걸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돈의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가운데 내가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과 연관해주면. 여러분 시나리오 뭐 독서 후기나 저런 후기를 안 쓰신 분들은 이게 안 되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어. 글로 자기의 생각을 쭉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사실은 연결된 거고요. 투자도 시나리오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나리오를 검증해야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매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다가 뭐 몰빵하면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상당히 장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분들을 시나리오를 가져다가 내가 몇 번씩 해보고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 이거 얘기하시는데요. 멘탈 관리가 잘 되시는 분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멘탈 관리 안 됩니다. 제가 욕망 제어 안 된다고 그랬죠. 욕망이 제어될 것 같으면 왜 뭐 투자를 해요? 돈을 벌 욕망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이미 투자를 잘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고 확률적으로 가고 그 싸움에서 확률을 높여가고 그게 바로 돈의 시나리오인 거죠. 왜 이분이 책에 앞에 계획 있는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손실이 안 나서? 천만에요. 손실을 알 거야 이분도. 이분도 트레이더니까. 여러분 트레이더라고 해서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랑 트레이더가 낮은 거로 생각하죠. 진짜 아시는 분은 그게 아니에요. 투자자 윗등급이 트레이더예요. 아무나 트레이더라고 안 해요. 이 수준까지 못 가요 대부분. 의사결정을 빠르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확신에.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손실 날 때 손실 나고 수익 날 때 수익 나고 제대로 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획 있는 돈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여기서 틀릴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으로 계속 전환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맞는다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뭘 생각하시냐면 아 이걸 오르고 내리고를 항상 얘기세요. 아 그걸 어떻게 맞춰요. 심지어는 최 소장님도 못 맞춘다고 선언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 못 맞춰요. 그거는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그것들을 잘 골라내고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이전까지 2016년 이후부터 뭐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그건 뭐예요? 집을 사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투자한 거잖아요. 여전히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또 할 거고요. 그렇죠. 단기간이 아니잖아요. 집을 딱 팠는데 뭐 그 다음에 2배 됐어, 3배 됐어. 이건 최근의 얘기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멘탈은 저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거죠. 자기 시나리오. 저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 많이 비중 실었다고 해서 공격적이 아니다. 저는 공격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안전할 때 실는 거죠. 안전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해가시고 그런 방식으로 돈의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쓰신다면 아마 노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그렇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정리는